everyone, this is Janet. How are you today? 오늘은 기분 좋은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덩달아 자넷쌤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기운이 느껴진다니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지내자고요. 그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지난 시간 복습 시작해 볼까요? 간단하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패턴이라고 했었죠. I try to. 나는 무엇 하려고 했어요. 머리를 기르려고 했던 사연의 주인공.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시 짧은 머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는데요. 나 머리 기르려고 했었어. 첫 번째 패턴, I try to 써서 어떻게 말할 수 있었죠? I try to grow my hair. I try to grow my hair. 머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친구를 격려하며 예쁘다, 예쁘다 다독여줬어요. 나 그 애 격려하려고 했어요. I try to cheer her up. I try to cheer her up. 두 번째 패턴은 조금 생소했었죠. I couldn't help but. 동사 원형. 나는 무엇 할 수밖에 없었어. 혹은 나는 무엇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직은 좀 덜 된다 싶은 친구들은 자꾸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너무 아프게 넘어져 버린 사연의 주인공. 눈물이 찔끔.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I couldn't help but cry. I couldn't help but cry. 창피함에 벌떡 일어나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큰시큰하고 아픈 것이 예약되어 있던 치과 치료는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예약 취소하고 집에 누워 있었죠. 치과 안 갔냐는 엄마의 물음에 상황 설명하고는 치과 예약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덧붙입니다. I couldn't help but cancel the appointment. I couldn't help but cancel the appointment. 크게 어디 이상이 생긴 게 아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도 길에 다닐 때는 조심해서 잘 보고 다니고요. 물론 차 조심도 잊지 말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수업 들어가 볼까요? Here we go!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턴북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만 했다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는 약속을 펑크 내거나 늦거나 하는 친구 없겠죠? 신뢰감을 주기에는 좋지 못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고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노력해보자고요. 우리 사연 속 주인공도 우리와 함께 노력해야 할 친구 같은데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볼까요? There's no excuse for being unprepared. 명사 excuse는 변명을 뜻해요. There is, there are 우리 패턴으로 정리했었죠. 무엇이 있다.
여기서는 there's no excuse니까 변명이 없다. 즉,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엇에 대한 변명의 여지요? for 이란 전치사로 나타내줬는데요. for being unprepared. 동사 prepare은 무엇을 준비하다. 그러니까 prepared 하게 되면 준비된이 되겠고요. 과거분사 형태이면서 형용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on이 붙었네요. 반대 혹은 부정에 접두어 on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이 되어버린 unprepared. 이렇게 해서 단어를 무려 3개씩이나 챙겼어요. There is no excuse for being unprepared.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복잡해 보이고 막막했었지만 하나씩 해결하니까 별거 아니죠? 첫 문장부터 장황하다 싶었더니 사실 이 문장이 오늘의 패턴 문장이랍니다. There's no excuse for. 무엇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머지 사연을 살펴보고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느릿느릿 군뱅이 친구가 늑장을 부렸나 보군요. 무슨 일일까요? I should have done it in advance, just in case. 좀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should have pp는 예전에 배운 패턴이었어요. 무엇 했었어야만 한다. 그러니 I should have done it. 해석해보면 난 그것을 했었어야만 했어. 어떻게 했었어야만 한다는 건지 뒤에 나오는군요. In advance. 미리 무엇에 앞서서. 왜요? Just in case. 무엇한 경우에 혹은 만약을 위해서를 의미하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뭔가 늑장을 부린 게 틀림이 없네요. 친구가 화가 났겠는데요? 사과를 해야겠죠? So sorry about that. 미안해. 역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군요. 에잉, 다음에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의 패턴. There's no excuse for. 무엇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를 예문을 통해 연습해 볼까요? 사실 시골로 전학 간 친구 집에 함께 가기로 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은 삐걱 되기 시작했더랬죠. 당일에 버스표를 급하게 예매하다 보니 버스 시간을 착각한 거예요. 터미널에 도착해 보니 이미 우리가 예약한 버스는 출발해버렸지 뭐예요? 친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무엇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패턴 붙이고요. There's no excuse for. 일어난 일에 대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동사 happen. 무엇이 일어난 건지 what happened. 이제 앞에 패턴에 이어 붙여주면 되겠어요. There's no excuse for what happened. There's no excuse for what happened. 우여곡절 끝에 친구 집에 도착한 우리의 친구들. 친구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네려는 순간 OMG!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와버렸지 뭐예요. 정신없이 집을 나서다 책상 위에 올려둔 게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군요. 잘못을 시인하지만 친구가 욱 하며 사연의 주인공에게 한마디 하네요. 그걸 잊어버린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How could you say it in English? 그걸 까먹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There's no excuse. 무엇에 대해서? For 그것을 까먹다는 forget it. 인데 전치사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나와줘야 한다고요? 그렇죠. 명사 형태. 그래서 forgetting it. 이제 앞에서부터 잘 생각해서 이어붙여 말해볼까요? There's no excuse for forgetting it. There's no excuse for forgetting it. 예문까지 잘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업 열심히 듣는데 정작 영어를 말하지 못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살아있는 영어, 말할 수 있는 영어를 위해 연습해 볼까요? 매튜와 함께해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There's no excuse for being unprepared. There's no excuse for being unprepared. There's no excuse for what happened. There's no excuse for what happened. There's no excuse for forgetting it. There's no excuse for forgetting it. 자네쌤은 어렸을 때 인형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빠께서 출장을 다녀오시면 늘 인형 선물을 사오시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바쁘셔서 어쩌다 깜빡 못 사오시는 날에는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뭔가 시무룩한 일이 있었나 봐요. 같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Son, I'm sorry. 아들 미안. I left a credit card. 엄마가 깜빡하고 카드를 놓고 왔네. left는 le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leave는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놓고 가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신용카드라는 곳을 떠났을 리는 없으니 신용카드를 두고 왔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네요. 뭐 사주시기로 하셨나 본데요? I didn't mean to disappoint you. 널 실망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동사 mean은 무엇을 의미하다. 그럼 didn't mean은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겠죠? 다시 말하면 무엇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disappoint는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타동사니까 뒤에 you가 붙어 너를 실망시키다. I didn't mean to와 연결시켜 해석하면 너를 실망시키려는 건 아니었어 가 된답니다. 그만이나 엄마가 뭔가 사주시려고 하셨는데 카드를 깜빡하셔서 못 사주게 되셨나 봐요. 아들이 뾰로통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어떻게 달래주면 될까요? I'll get you a new smartphone next weekend. Okay? 엄마가 다음 주 주말에 신형 스마트폰 사줄게. 알았지? I'll get you. 동사 get은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가지다, 획득하다를 의미해요. 또 사다, 사주다 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에 내용으로 보건대 사주다
사로 쓰였겠죠? 무엇을 사줄 것인지는 뒤에 나오겠죠? A new smartphone. 새 혹은 신형 스마트폰을 언제요? Next weekend. Okay? 다음 주말에. 알겠지? 그러고 보니 아직 패턴이 나오질 않았군요. 오늘은 해명의 I didn't mean to를 패턴으로 공부해 볼까요? I didn't mean to. 무엇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패턴을 좀 더 연습해 볼까요? 약속대로 엄마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러 간 사연의 주인공. 그런데 신형 스마트폰은 엄마의 생각보다는 가격이 훨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저렴한, 철이 지난 듯한 핸드폰을 권해보지만 이내 삐쳐버린 아들은 엄마는 거짓말쟁이! 라고 울먹거리네요. 그래서 아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 해명을 하시게 된 엄마. 엄마가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이 문장 영어로 말해볼까요? 무엇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 I didn't mean to. 패턴 먼저. 거짓말하다는 영어로 lie가 있죠? 아주 간단하네요. 붙여서 말해볼까요? I didn't mean to lie. I didn't mean to lie. 결국 약속대로 스마트폰을 얻게 된 사연의 주인공, 보물 1호가 되었어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잘못 걸려버린 전화. 친구에게 잘못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로 걸려고 한 건 아니었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는 사연의 주인공. 이 문장도 우리가 공부 중인 패턴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요. 정말로 걸려고 한 건 아니었어. 무엇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 I didn't mean to. 너에게 전화하다 라고 해주고 싶다면 간단히 call you. 이제는 패턴과 연결해서 말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I didn't mean to really call you. I didn't mean to really call you. 새로운 전화기 기능에 신이 난 사연의 주인공. 이런저런 어플을 다운받다 보니 음성 변조를 해주는 어플도 있네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귀신 목소리로 장난을 칩니다. 누나가 동생의 장난에 화가 엄청 났어요. 장난이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겁주려고 하려던 건 아니었어. 자, 우리 이 문장 영어로 말해볼까요? 무엇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 I didn't mean to. 패턴에 겁먹게 하다, 놀라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 frighten 이 있어요. 같이 발음 한번 해볼까요? frighten, frighten. 그렇죠. 잘했어요. frighten you. 만 패턴 뒤에 넣어주면 되니 간단히 만들 수 있겠군요. 내가 누나 겁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I didn't mean to frighten you. I didn't mean to frighten you. 패턴을 넣어서 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나요? 물론 부정의 표현으로 not 대신에 절대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여 조금 더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never를 쓰기도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I didn't mean to 는 I never meant to 라고도 해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 더 챙겨두자고요. 이제 우리가 입으로 연습해야 할 시간. 매튜의 버터 발음 잘 듣고 리듬의 스트레스 살려서 진짜 말하듯 말하기예요. Let's get started.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I didn't mean to disappoint you. I didn't mean to disappoint you. I didn't mean to lie. I didn't mean to lie. I didn't mean to frighten you. I didn't mean to frighten you. Excellent! 오늘 배운 두 가지 표현 잘 복습하기예요. 자, 어깨 좀 돌리고 눈도 깜빡깜빡 허리도 돌려보고 이제는 휴식하는 마음으로 영어 상식 넓히러 가볼까요? Here we go! 짹짹 잘해서 영어 상식 지적인 자넷 트위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놀이기구의 영어 이름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시소랑 그네, 미끄럼틀 등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놀이기구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소는 그대로 seesaw인데요. 긴 널판지를 중심으로 양쪽에 마주 앉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놀이기구예요. 올라갔을 땐 무언가를 보니까 보다 see, 그리고 내려갔을 땐 본 것이 과거가 되어서 보았다 saw가 합쳐진 재미있는 이름이랍니다. 다음은 자넷쌤이 가장 좋아했던 그네입니다. 그네는 영어로 swing인데요. 친구와 함께 서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내기를 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리고 놀이터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슬라이드, 미끄럼틀인데요.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재미에 아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바로 정글 짐인데요. 술래잡기나 오래 매달려 있기처럼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랍니다. 마지막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인데요. 회전무대라고 부르는 이것의 영어 이름은 merry-go-round라고 합니다. 놀이공원 가면 볼 수 있는 회전목마의 영어 이름 역시 merry-go-round라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친구와 함께 놀이터를 가면 무심코 봤던 놀이기구의 이름을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요즘 놀이터엔 선생님도 처음 보는 놀이기구들 꽤 많이 보이던데 선생님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답니다. 그럼 여기서 숙제 하나! 다음에 놀이터에 놀러 가게 되면 놀이기구를 하나씩 보면서 영어 이름도 생각하면서 놀기 잊지 말고 꼭 숙제하기예요. 아리송한 영어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타 톡입니다. 오늘은 자네쌤도 참고적으로 더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이 좀 모자라서 채하지 못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궁금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문을 걸어 오늘의 질문 한번 열어보죠. 선생님,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나 현금을 내거나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해요? 그리고 지불 방법에 대해서 묻거나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워낙 카드 사용이 늘고 있으니 꼭 알아둬야 하겠네요. 일단 신용카드는 credit card라고 해요. 아까 본 강의에서 나왔다시피 말이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는 pay by credit card가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쓸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체크카드죠? 그래서 체크카드는 영어로 debit card라고 한답니다. 아직은 현금을 쓰는 게 가장 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금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cash죠? 그럼 현금으로 계산하다, 결제하다는 영어로
pay by cash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만약 부모님께 받은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카드 되나요? 하고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받아들이다를 의미하는 동사 accept를 써서 Do you accept credit card? 라고 하면 된답니다. 음식점에 가면 계산대에 가서 결제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테이블에서 계산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계산서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는 Can I have the bill please? 혹은 Could you bring me the bill? 간단하게 check please 라고 말을 해도 된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오늘 수업 어땠어요? 어마어마하게 재미있다고요?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이 자네쌤 더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거 있죠? 자네쌤은 그럼 더 재미있는 내일 수업을 위해 완전 열심히 준비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SRP.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크게 입으로 연습하고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